파나소닉 AF는 이걸 쓰라고 넣어놓은 건가 싶을 정도로 X이었습니다. 이 GH7을 웨딩 스냅에 빌려서 실전에 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남들이 안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제가 최근에 아는 지인분의 웨딩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됐어요. 메인 촬영은 아니고 서브로 촬영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좀 약간 재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GH7이라고 하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새로 나왔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GH7을 제가 대여를 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웬 파나소닉 그것도 마이크로 포 서드 바디인 GH7을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할 생각을 했냐 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좀 본격적으로 사용해본 미러리스 바디가 파나소닉의 GH5였어요. 낮은 저조도 성능, 파나소닉의 고질병인 AF까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바디였지만 딱 한 가지가 정말 좋았거든요. 바로 이미지 퀄리티와 색감이었습니다.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만큼 파나소닉의 이미지 퀄리티와 색감이 저한테 강한 인상을 남긴 거죠. 근데 이번에 GH5의 후속작인 GH7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남들이 안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는 걸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미지 퀄리티랑 색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GH5를 썼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이 이 GH7에도 다시 오더라고요. 그만큼 사진을 찍었을 때 이미지 하나하나가 정말 진짜 인상 깊은 퀄리티를 보여줬고, 색감도 정말 뭔가 그 파나소닉만의 되게 올가닉한 색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이카 모노크롬이라는 그런 그 컬러 프로파일이 추가가 됐는데, 이 라이카 모노크롬이 확실히 일반적인 블랙 앤 화이트보다는 좀 더 진득한 그런 블랙 앤 화이트의 느낌을 내주더라고요. 암부는 블랙으로 확실하게 눌러주고 밝은 부분은 화이트로 확실하게 살려주고 정말 분위기 있는 사진이 나오는 게 이 라이카 모노크롬이라는 컬러 프로파일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드디어 쓸만한 위상차 AF가 들어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GH5S를 썼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초점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화딱지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파나소닉 AF는 이걸 쓰라고 넣어놓은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속된 말로 병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GH7 같은 경우에는 그 GH5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초점 잡는 속도도 빠르고 유지하는 속도도 꽤 빠르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진에서는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도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들은 이렇게 스위블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해요. 근데 이 스위블이 정말 좋은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로우 앵글을 찍을 때 이렇게 한번 빼고 이렇게 돌려야 하다 보니까 좀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GH7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스위블에 더불어서 이렇게 틸트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로우 앵글로 찍어야 될 때 굳이 이렇게 화면을 빼가지고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뺀 다음에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정말 편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R5가 이거를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다음에 나올 알파7 마크5나 알파7 S4 이런 바디에도 이런 좀 스위블 앤 틸트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손떨림 방지가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진짜 근래 써봤던 바디 중에서 이만한 손떨림 방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낮추고 찍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GH7의 강점은 이 손떨림 방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 GH7이 정말 좋은 완벽한 갓바디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AF인데요. 이전에 썼던 GH 시리즈보다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소니 알파7 C2를 들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 녀석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얘 AF가 소니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니로 연사를 여러 번을 해서 찍으면은 소니는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짜 10장에 한 번 정도로 좀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꽤 많이 놓치더라고요. 10번 연사로 찍으면 그 중에 한 서너 장은 좀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 그런 정도로 좀 초점이 사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설정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AFS에서 AFC로 놓고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요. 신랑하고 신부가 서로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이걸로 해서 찍으니까 초점이 몇 개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 입장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딱 찍으려고 몇 번 찍었는데 그것도 중요한 장면에서 초점이 몇 개가 나가가지고 결국 그 사진은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반면 소니로에서 찍었을 때는 초점이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왜 이 녀석이 그 사진 찍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좀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직은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소니 바디랑 1대1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막 AF가 엄청나게 진짜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얘의 단점이라기보단 마이크로 포 서드가 주는 단점인데요, 그 심도 표현이 좀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진짜 완전 극각의 심도 표현을 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 포 서드라는 포맷 자체가 그렇게 맞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메인 작가로 들어갔으면 절대 이걸 대여를 해서 쓰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걸로 상업사진 찍겠다? 좀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웨딩 같은 거에 소니나 캐논 풀프레임 바디를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바디인 건 맞습니다. 사진 퀄리티 정말 좋고요. 그리고 렌즈도 저렴하고 작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고, 모두에게 쓰시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면 좋은 바디가 이 마이크로 포 서드 GH7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진용으로 마이크로 포 서드 쓰실 거면은 그냥 G9 마크2 이번에 나온 거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성능 자체가 영상용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진용으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풀프레임 렌즈랑 바디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한번 구입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기술전이었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